백지 한 장을 사이에 둔 것처럼 늘 가까이에 서 있는 죽음. 늘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한치 밖을 모르는 인생처럼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꿈 속에서 버둥거리며 산다.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최근의 어머니, 수없이 내 곁을 지나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모르는 이들의 죽음 속에서 맨 처음 겪었던 죽음과의 충격적인 대면과는 다르게 이제 점점 죽음을 대하는 게 공포스럽지만은 않다. 맨 처음 죽음에 대한 가장 큰 충격은 노랑 병아리들 때문이었다. 지금도 노란 유채꽃을 보면 떠오르는 그 장면. 당시 아버지는 양계장을 동네에서는 꽤 크게 하셨다. 기역자 형태로 된 양계장에는 새벽이 되면 밤새 까놓은 알을 수거하러 바쁜 하루가 시작되었다. 품고 있는 알을 꺼내려 하면 새벽 잠에서 덜 깬 닭들은 어린 내 손등을 콕콕 찌어대곤 했는데 아버지는 양계장에서 재미를 보기 시작하자 병아리들을 본격적으로 사서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 힘이 붙인다는 할머니, 사업을 키우지 말라는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500마리 정도의 노랑 병아리들을 사오셨다. 얼마나 예쁘겠는가. 노란 꽃들이 방안 가득 피어 있었다. 만지면 꼬물꼬물, 차마 너무 연약해서 혹시 다칠까봐 여린 손으로 날개를 쓰다듬으면 병아리들은 잽싸게 작은 몸을 날려 나에게서 멀어져 가고 나는 또 다른 놈의 날개를 만지작거리고 당시 병아리들은 나의 작은 장난감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다. 밖에는 흰 눈이 내리고 방 안에서는 노란 꽃들이 몸을 흔들며 행복하게 피어있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밤에 추울 거야. 병아리 방에 불을 좀 지펴야겠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불을 지피셨다. 그리고 장작불이 다 타기 전에 노근한 몸으로 들어가 잠이 드셨다. 다음날 새벽 병아리 문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충격과 공포와 좌절감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방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노란 병아리들이 서로 몸을 붙이고 가끔 꼬무락거리는 놈도 거의 인사불성. 집안이 난리가 났다. 문을 활짝 열고 병아리들을 마루로 다 내어놓고 그런데 아무리 소생시키려 해도 속수무책이었다. 할머니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내 새끼들 어쩌냐. 아버지는 이미 포기하신 듯 털썩 마루에 주저앉아 멍하니 병아리들만 바라보고 어린 난 한 아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생 난리를 치고 집안이 아수라장, 슬픔, 울음도 나오지 않은 우린 한참이 지나자 가슴속 눈물마저 말라버렸다. 결국 병아리들은 거의 몇 마리도 살지 못했다. 타다가 장작이 꺼질 거라 생각했는데 장작은 그날따라 웬일인지 홀홀 밤새 타올랐던 것이다. 쫄딱 망했다. 며칠 동안 아버지와 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하시다시피 했다. 난 그날 그 어두운 새벽 눈앞에 벌어진 광경 때문에 한동안 정말 힘들었다. 그 후에도 나는 수없이 많은 죽음을 보면서 산다는 게 뭘까? 왜 살고 있고 죽으면 모두 끝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삶에 전전긍긍하며 살까를 생각하곤 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은 삶과 죽음은 내 몸의 앞과 뒤처럼
아주 가까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삶은 정말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다. 그 어둠 속에서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예측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하는 질문이나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는 질문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미지 내일에 대해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생각은 하더라도 이제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언젠가 우리도 모르게 다가올 다른 세계가 가까이 올 때, 그때 담대하고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면 된다. 어쩌면 죽음은 삶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는 누군가 우리를 향해 들고 있는 픽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